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설 명절 지나고 아직 설 휴가 기간이죠.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찍네요. 저는 이제 설날 당일만 이제 가족 행사를 하면은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설날 전날은 이제 설 준비를 하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그 나머지 이제 설 당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는 다 그냥 휴가예요. 일가 친척이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루면 다 행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저야 뭐 구독자가 얼마 안 되니까 뭐 봐주시는 분들은 얼마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영상 안 보시는 분들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죠. 예. 자, 어찌됐든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치수 보조선입니다. 그래서 이 KS 규격에 나와 있는 치수 보조선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KS 규격에는 이제 치수 보조선이라고 나오고 치수 보조선은 다음에 따른다 해서 A, B, C, D 총 4가지로 나왔습니다. 네 가지밖에 안 돼 가지고 요번 영상은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치수는 일반적으로 치수 보조선을 사용하여 기입하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치수 보조선을 항상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웬만하면 치수 보조선을 이용해서 기입하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요 뒤에 말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그 위쪽에 치수 값을 지시한다라고 돼 있어. 이게 뭐 치수 보조선 위에다 치수 값을 지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치수 보조선을 사용을 해서 치수선을 작성을 하고 이 치수선 위쪽에다가 치수 값을 지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KS 규격에 있는 말이 조금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써놓을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이게 치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치수선은 치수선은 일반적으로 치수 보조선을 사용하여 기입하고 그 위쪽에 치수값을 지시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데 치수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예, 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치수 보조선을 그렸을 때 오히려 도면에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일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예를 들기가 상당히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나으려나? 이거 가지고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하나 상황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이쪽 따로 기치수를 기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직경 기입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입하게 되면은 여기 치수 보조선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여기를 딱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치수 보조선을 사용해서 기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치수 보조선을 뭐 안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본은 이제 치수 보조선을 사용해서 기입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치수 보조선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라라고 나와요. 치수 보조선은 지시하는 치수의 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대부분 이제 치수 기입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라 그러면은 꼭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중간점 잡아가지고 여기 제가 지금 중간점 오선랩이 꺼져 있나 본데 중간점을 킬게요. 4분점도 키고 꼭 이제 이렇게 기입하시는 여기 중간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음.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기입하시면 안 돼요.
기입하실 망상 요렇게 기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 중에 좀 이런 거를 지적할 때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사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 치수를 기입하기만 하면 됐지 이걸 이렇게 하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학생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KS 규격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KS 규격에 이거에 대한 이유가 안 적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난 KS 규격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 주지 않아. KS 규격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만 딱 간결하게 적어 놓지 이거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는 이제 안 적어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외형선, 형상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가는 실선, 치수 보조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치수 보조선이 이게 여기 딱 이어져 가지고 쭉 이어져 가지고 나오면 잘못하면은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계속 연결되는 선, 즉 형상이 연결돼 있는 걸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이게 0.25mm로 얇게 표시가 될 거고 얘는 0.5mm로 굵게 표시될 건데 그게 티가 안 나겠습니까?" 그쵸. 티가 나요. 출력하면 티 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거를 보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 티가 나는데 티가 이걸 너무 대충 보면은 그 티 나는 걸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그쵸.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읽는 거니까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이렇게 여기를 띄워 가지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대충 봐도 도면은 그냥 사람이 대충 봐도 실수를 덜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치수를 이제 치수 보조선은 지시하는 치수의 반드시 끝에 해당하는 그죠? 끝에 해당하는 도형상의 점 또는 선의 중심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표현을 하는 거냐면 점이라는 건 이제 끝점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9mm 이렇게 기입됐는데 얘가 점에다가 치수를 기입을 한 거냐 아니면 선의 중심에다 치수를 기입한 거냐 이 9mm는 선의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9mm가 표시하고 싶은 거는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9mm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 중심점 끝에 있는 중심점을 따온 거고 따서 연장을 해 가지고 치수 보조선을 그려 준 거고 이 선의 중심점을 따서 치수 보조선을 그려 준 거고 대개 이제 여기서 "그럼 선생님 점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점은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여기 여기를 땄을 때가 아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을 그쵸? 끝점을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끝점을 또는 이 선이 가지고 있는 길이의 양 끝점을 선택을 해서 치수 보조선을 빼준 거다. 그쵸? 여기서 하는 얘기는 도형상의 점 또는 선의 중심을 지나 그렇죠? 지나 치수선의 직각 치수선의 예죠. 치수선의 직각 즉 여기가 90도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직각 방향으로 직각으로 긋고 치수선을 약간 초과하도록 연장한다라는 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치수선 끝으로 살짝 초과해서 연장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치수 설정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 치수 케이스 규격에 따른 이제 치수 형태를 했지만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어 치수 그러니까 1mm죠. 1mm에서 대략 2mm 사이를 쓴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1.5를 선택을 했죠. 1.5mm 정도 튀어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 튀어나오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초과하도록 연장을 한다. 그쵸?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붙는 게 그러나 치수 보조선과 도형 사이를 약간 띄워도 좋지만 어, 한 도면 내에서 통일한다. 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케이스 규격은 애매하게 써요. 그래서 치수 보조선과 도형 사이를 약간 띄운다라는 건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약간 띄워도 좋지만 왜 저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띄워도 좋지만 했으면은 반대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 말 문맥상으로 띄워도 좋지만 뭐 안 띄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한 도면 내에서는 통일한다. 그러니까 좋지 많이 붙었다는 건 안 띄울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는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안 띄울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띄울지 안 띄울지는 한 도면 내에서 통일을 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이렇게 이제 안 띄운다고 해도 이게 한 도면 내에서 안 띄울 거면 다 같이 안 띄우고 띄울 거면 다 같이 띄우고 그러니까 띄웠다 안 띄웠다 띄웠다 안 띄웠다 하면 더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 부분은 조금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무조건 띄워줘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C입니다. C는 이제 치수에 지시하는 점 또는 선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해 적절한 각도를 갖는 평행한 치수 보조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각도는 가급적 60도가 좋다. 이 부분은 이제 스페셜입니다. C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단서 조항이 들어가서 그래요. 직각으로 긋고, 그러니까 내가 치수선을 요 두 선 사이 이렇게 하면 치수선이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직각으로 치수 보조선을 무조건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렸다는데 치수 보조선을 직각이 아닌 사선으로 그려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평행한 두 사선으로 그려줄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게 언제 사용이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흔하게 보는 치수는 아닌데 가끔가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요 7mm를 여기다 기입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하겠다.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중심선하고 싸우잖아요. 싸우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적절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적절한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치수 보조선을 어떻게 빼든 이제 치수 문자가 한 번 쌓으니까는 이제 얘를 약간 빼겠다라는 거야. 요거 이제 빼주는 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기 명령에서 dim 에디트 기능을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 그렇게 쓸 일이 많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dim 에디트 기능은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DED 단축키는 이제 DED죠. 이제 이거 정식적인 명령어로 하면 DED IT고 단축키라면 DED 아마 이제 제치 쓰기 명령에 이건 있을 거예요. 강자가 DED 해주고 나면 거기서 이제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 보면은 이제 기울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옵니다. 5하고 이제 얘를 선택을 하면 치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기울기 각도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기 뭐라고 써 있냐? 60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그렇죠? 평행하게 안 나오고 각도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치수가 문자가 여전히 겹치게 더 빼줘야겠죠. 이렇게 기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60도는 뭐냐? 지금 이제 이게 60도라는 거죠. 이게 60도. 자, 그럼 이제 이게 60도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요렇게 기입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이제 요 9mm의 길이를 요 안쪽에다 기입하고 요 안쪽에다 이렇게 기입을 하고 여기 뭐 걸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대각으로 빼겠다. 얘랑 마찬가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빼겠다 그러면 DED를 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이제 기울기 5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어떻게 입력을 했어요? 60도가 이제 케이스 규격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60도를 쓰라 그랬으니까 60도를 입력한다. 6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60도를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60도로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글자가 자꾸 이제 어차피 요 치수 보조선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60이 아니라 이렇게 뺄 때는 이게 60이 돼. 지금 얘가 어떻게 60이 됐냐면 이렇게 60이 됐어요. 60도. 근데 이렇게 놓으면 분명히 치수 문자는 이제 이 선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60도는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을 때 수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60. 이거를 원하는 거야. 여기서는 방금 전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치수선이 이렇게 수평하게 놓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60도는 치수선에 대해서 60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60도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치수선에 대해서 이렇게 60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치수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60도냐? 얘는 요 방향은 치수 보조선 방향이죠. 치수 보조선에서 60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치수선에 대해서 60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평 치수냐 수직 치수냐에 따라서 저 60도를 보는 관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캐드를 배울 때 항상 무조건 절대 0도에서부터 60도 이게 아니라 얘는 수평 치수냐 아니면 수직 치수냐에 따라서 그 60도의 개념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줄 때 얘는 30을 입력을 해야 돼. 요걸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케이스에 쓰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 그려놓은 것 중에 여기는 없네요. 이런 케이스에는 없고 하나 그려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릴게요. 빠르게 하나 그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글로 눌려 있네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옵셋 15 정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옵셋 10mm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옵셋 한 4mm 정도 해주고 4mm일 때 옵셋 한 13 정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사선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옵셋 10mm 여기서부터 10mm에서 이제 EX 이렇게 끊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여기를 잘라서 이제 이런 형상을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중심선 정리. 이 m m 씩 삐져나가게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저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원뿔 형태를 정의할 때 원뿔의 치수를 간혹가다 이제 중간에 특정 포인트에서 잡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끝에는 여기서 이제 30파이죠 지름이. 그러면 이제 이 원뿔의 이제 요 끝에서 30파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울어져 나오는데 이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리는 걸 봐서 아시겠지만 딱 떨어지는 각이 아니라 소수점이 떨어 나오는 각이죠. 이게 지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된 거지 뒤로 이제 무한소수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원뿔의 이제 반대쪽 끝에 여기에 직경을 가지고 한 거냐? 이거 솔직히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그릴 때 어떻게 그랬어요? 요거의 기준은 요 포인트에서 요 직경이 딱 26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설계 포인트거든요. 그럼 실제 이제 치수를 기입할 때 이렇게 기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앞에다가 프로 C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해도 되죠.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길게
뺀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다른 형상이 있다. 이제 옵셋 한 10 정도 해서 10을 하면 안 되겠네요. 옵셋 한 8 정도 해서 이렇게 다른 형상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옵셋 5 정도 해서 빼주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좀 큰 형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여기 이제 직경이 나와줘야 되고 기입이 돼줘야 되고, 제가 저기를 너무 길게 뺐네요. 이렇게 직경이 나와줘야 되고 하니까는 이제 이쪽에 이제 형상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 치수를 이쪽으로 빼자니 이쪽에 있는 형상하고 싸워서 애매하고, 요 사이에 넣자니 공간이 너무 좁은 데다 우겨 넣는 것 같고, 반대쪽으로 빼자니 여기 있는 외형선들하고 크로스돼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주느냐, 요렇게 특정 지점에다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dim 에디트 해가지고 5 해서 여기서 30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요 사이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기입할 수 있게 빼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제가 요거 샘플로 이제 선의 각도를 좀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30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30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까 케이스 규격에 나온 게 요 사이 각이 이제 60도가 나오게 해라. 치수선과 평행한 선. 우리가 치수 보면 평행선과 여기서 이제 사이가 가급적이면 60도를 하라 그랬는데, 이 상태는 60도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60도를 해버리면 이 선하고 여기 있는 이 선하고 각도가 너무 비슷해. 이럴 때는 더 돌려도 돼. 45도 돌려도 되고. 그래서 DED 5 45도 이렇게 구분이 가게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런 형상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럼 저기 이제 저기까지 포인트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중심선 그려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4mm 지점에서 얘가 26 지름이 26이 나오게 요 9배가 가야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의 기입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요 C에서 지정된 거고, 이거는 이제 특수상에 대해 특수한 형태의 이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치수 보조선, 그러니까 직수 보조선의 각도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직각을 띄어야 되는데, 치선에 대해 직각을 띄어야 되는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직각이 아닌 다른 각도를 쓸 수 있고, 형상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60도로 해주는 게 좋다. 근데 그 60도의 기준은 작성되는 치수선을 기준으로, 치수선의 방향을 0도로 기준으로 해서 치수 보조선까지의 각도가 60도가 나오게 해줘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CAD 명령어인 DED dim 에디트를 할 때 기울기 5를 했을 때 이게 수직 치수면 얼마 입력을 해야 된다? 30도를 입력을 해야 되고, 수평 치수면 얼마 입력해야 된다? 60도를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특성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치수 보조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경사진 두 개면 사이에 곡률 또는 못따기가 되어 있을 때 두 면이 만나는 위치를 나타내려면, 곡률 또는 못따기 이전 형상을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고 그 교점에서 치수 보조선을 시작한다. 요런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문제 푼 거에 나와요. 문제 푼 거에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 형상을 그렸잖아요. 축을 그렸는데
쭉 보시면 여기 필렛 들어가죠. 요거 치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치수 기준이 여기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수직선하고 여기 있는 경사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직경을 잡아요. 그 교점의 직경을 치수 기입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교점에다가 치수 기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필렛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소수 좀 이상하게 나올 거고 그렇다고 요 안쪽을 찍으면 여기도 이상하게 나올 거고 왜 원래 우리가 치수를 줬던 거에 줬던 모서리에서 필렛을 한 거니까. 솔직히 이제 캐드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저 상황에서도 이 교점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이거 교점 잡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어, DLI 하고 여기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가상교차점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선과 여기 있는 수직선 하면 교점이 잡히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마찬가지 가상교차점 다시 한번 해준 다음에 여기 사선 찍어주고 여기 수직선 선택해주면 잡혀요. 그래서 원래 여기 치수는 제가 이제 저거 그릴 때 13mm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입해야 될 치수는 13mm인데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잘려 나가니 이제 저렇게 기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하는 얘기는 그럴 때는 요 사선과 여기 있는 수직선을 연장을 해서 만나는 교점을 잡아가지고 교점에다 치수를 기입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장하는데 이거 연장할 때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연장하기 편한 건 뭐냐면 F에서 이제 필렛해서 그냥 Shift 누르고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선과 이 선이 그냥 쭉 이어진 선이에요. 근데 이게 이어진 선이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설명 나온 게 뭐냐면 못따기 이전의 형상을 뭐로 하라고 돼 있냐면 가는 실선이라고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외형선이고 여기서 이제 삐져나온 얘는 가는 실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이 종류가 달라져야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수정해서 점에서 끊기를 쓰는 게 낫겠죠. 이게 2022, 21 1부터는 21 버전부터는 점에서 끊기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2021 이전 버전에서 점에서 끊기가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브레이크 앳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갖고 있는 거는 2021 이후부터고 그 이전 버전에는 저 기능이 옵션 저렇게 아이콘으로 있었는데 명령어가 지정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재실행이라든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냥 기능상으로 옵션 통합 옵션으로 이제 하나 아이콘 형태로 있긴 한데 어쨌든 얘를 해가지고 이제 얘를 선택하고 이제 여기서 끊어줘야죠. 이제 여기 엔터다 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저는 지금 이제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을 하려면 그냥 스페이스바 또는 이제 엔터를 그냥 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방금 전에 그냥 엔터를 더 쳤어요. 근데 이 엔터를 더 쳐가지고 저 명령이 실행되는 거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실행되는 거는 2021 이후만 가능해요. 그 이전 버전은 제가 예전에 썼던 이제 2022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기 가서 아이콘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령어가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끊어주고 이제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는 실선으로 지정을 해야겠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다 치수를 기입해라. 그럼 이제 가는 실선 저거 만들어주는 게 이 방법만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나는 이제 저 익스텐드 하고 그걸 다시 분리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수직선 같은 경우는 라인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대충 잡아서 올리면 되죠. 수직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요 각도예요, 각도. 각도인데 이 각도 가진 사람 이제 각도를 알고 있으면 그릴 수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각도를 기억을 못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카피를 써주는 게 나아요. 카피 CO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 이제 요쪽으로 삐져 나와야 되니까 이 선의 반대쪽 끝점을 잡는 거예요. 반대쪽 끝점을 잡고 그다음에 그 끝점을 반대쪽 끝점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해줘요? 트림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여기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MA 속성 복사로 이제 여기서 가는 실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건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요 가는 실선으로 이제 여기 가는 실선으로 나타내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렇게 붙여주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치수 보조선 사용할 때랑 똑같은 경우로 이렇게 이어 놓으면은 이제 이거를 형상선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대충 보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요 사이를 끊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 해가지고 여기서 중간점, 여기서 중간점. 그래서 이제 트림.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끊어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저도 이제 학원에서 가르칠 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여기 안 끊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확대를 해놓고 보니까 저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지. 얘를 축소를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작아요. 이게 지금 축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만큼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작아요. 더 축소를 해보면 이렇게 작아요. 얘를 출력해가지고 저기 끊어진 게 보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작은 요소에서는 굳이 이렇게 끊어주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렇게 이제 가는 실선으로 저 교차점을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이 좀 길거나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의 끝을 외형선하고 분리시켜 주는 게 좋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저렇게 해놓고 나서 요 교차점을 잡아서 어, 잡아서 기입을 해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는 도면 그릴 때 귀차니즘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저걸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상교차점. 근데 귀차니즘 갖고 계신 분들이 저 가상교차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드물어요.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처럼 이제 가상교차점을 쓰지는 않고 귀차니즘들이 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시냐? 대부분은 이렇게 해요. 이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원래 목깎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지름 얼마를 했었죠? 네, 0.5로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그 귀찮음이 강하신 분들은 원래 이제 저처럼 저기를 가상교차점으로 안 잡고 처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필렛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필렛을 주기 전에 이걸 먼저 하세요. 치수 기입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필렛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실제 도면을 출력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선을 여기를 이렇게 해주나, 그냥 안 해주고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제 요건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요 밑에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상관은 없어요. 실무에서 이제 이걸 따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격증 시험이라고 한다면 채점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채점을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요거를 요렇게 뭐 여기 끊는 거 빼고 요렇게 가상선으로 가는 실선으로 이걸 안 그려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점할 거예요. 100% 감점할 거예요. 이거 칼같이 잡아서. 왜냐면 이 우리 자격증 시험은 아직 이제 케이스 규격에 근거하여 도면 제도법에 근거하여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 이제 실효성을 따진다면 의미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눈에 잘 안 띈다 그랬잖아요. 이게 눈에 잘 안 띄면 원래 이렇게 하고 냅두면 안 돼요. 이게 눈에 잘 안 띄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케이스 규격에는 보조선을 시작한다 그러고 이제 또한 이 경우 교점을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 여기가 이제 교차점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 저희가 저기 교차점을 찍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을 교차하거나 또는 교차점에 흑점의 기호를 붙인다 라는 게 나와요. 여기 각각의 선을 서로 교차하거나 흑점을 붙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짧아서 안 보이니까 이제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라는 거예요. 눈에 티가 나게. 눈에 티가 나게. 저는 이제 2mm 했는데 2mm 너무 크네요. 1mm씩 할까요? 1mm씩 연장. 원래 이게 눈에 티가 안 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 교점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자격증 시험이면 저라면 제가 채점관이면 감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원래 케이스 규격에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교차점을 내가 치수를 기입했습니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으로 보여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부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맞물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3D CAD에서 이런 교차점 잡는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너무 조그맣다 그렇다 그러면 100% 무조건 이게 그려질 거예요. 그 기능을 사용을 하면 무조건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다. 이 원래 이제 케이스 규격에 따르면 이 교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조건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저렇게 그려준다. 근데 이 표현 방식이 이제 이렇게 선을 반대쪽으로 연장을 해서 이제 교차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흑점이라 그랬잖아요. 흑점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흑점을 그리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도넛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흑점이면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에 있는 화살표의 모양을 작은 점, 작은 점 요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진짜 답답한 이제 캐드 강사님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런 이제 흑점 동그란 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요렇게 바꾸고 얘를 익스플로드로 깨요. 깨고 이제 무브 그 점을 갖고 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니까 흑점을 표시해 주라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저런 점들을 이제 갖고 와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권장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0.1모 사이에 이제 0.15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저 흑점 표현일 때 가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흔하게 쓰는 게 뭐냐면 도넛입니다. 도넛. 도넛은 이제 디오 단축키로 디오죠. 디오 하고 이제 내부 지름을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내부 지름을 0으로 줘요. 외부 지름 물어보는데 외부 지름을 한 뭐 0.1이다 해주면 이제 0.1짜리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히죠. 저는 이제 도넛을 이용해서 내부 지름은 0이고 외부 지름을 갖게. 그래서 외부 지름으로 결국 이제 점의 크기를 잡아줘요. 0.1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SC 스케일로 얘를 2배 키워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얘는 가는 실선으로. 근데 얘는 이제 흑점이기 때문에 가는 실선이고 뭐 그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흑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넛 명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선택의 방법인데, 굳이 이거를 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이제 이쪽이 이제 요 크기 제어하기도 편하고, 저 흑점의 이제 크기는 이제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한 0.25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0. 지름이 직경이 0.25보다는 커야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선의 굵기가 가는 실선이 0.25잖아요. 그러면 0.25랑 똑같으면은 그 점이 결국은 티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직경이 0.25보다 커야 되고, 그렇게 되면 0.3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O 내부 지름을 0으로 넣고 외부 지름은 0.3 또는 뭐 0.4 아니면 0.5 뭐 이렇게 주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점을 찍어주든 이렇게 흑점을 찍어주든 아니면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서 그려주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은 캐드 파일을 제출을 하니까 이렇게 연장한 것 말고 여기까지는 하라고 해요.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저렇게 이제 연장할 필요는 없지만 어 연장하지 않은 요거까지는 해 줘라. 요거까지는 해 주고 그다음에 치수 기입을 해 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CAD 파일은 제출을 하니까 혹시 CAD 파일 보다가 이제 감독관이 '어 저 부분에 아무것도 없네.' 하고 이제 감점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실무 도면이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은 출력했을 때 전혀 티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수 보조선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보조적인 선을 더 그려줄 때가 있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치수 보조선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치수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